국민의힘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꼽히죠. 권성동과 장제원 연일 화제입니다. 장제원과 권성동의 갈등이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과 장제원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친윤 의원 투톱으로 꼽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은 장제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권성동은 6개월간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에 따라서 6개월간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게 연일 화제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점심을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갈등을 봉합할 것이다. 갈등은 없다. 둘이는 뭐 사이가 좋다. 이런 것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두 사람이 점심을 먹는지, 뭐 사이가 좋은지, 사이가 나쁜지 이 부분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밝혀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뽑아야 할 것이 아니냐,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내놔라. 이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두 사람이 뭐 친하든 친하지 않든 뭐 갈등을 빚든 뭐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송은재TV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격려가 된다는 부탁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한 3일 동안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두 사람은 뭐 갈등은 없다. 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성동은 또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뭐 형제든 동생이든 크게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핵심이 무엇이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권성동은 지금 직무대행체제를 앞으로 6개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준석이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경찰 수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 이준석이 6개월 뒤에는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 6개월 동안 자신이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이 계속해서 장제원과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지만 뭐 사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권성동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장제원이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지켜보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권성동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겠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직무대행체제로 계속 가는 것은 반대한다. 이 뜻을 밝힌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친윤 의원들, 뭐 윤핵관이라고 이름하는데 친윤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 이제 이준석 징계 이후를 의논하기 위해서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 장제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제원 의원이 짚었습니다. 왜 대통령과 식사한 비공개 식사 모임을 언론에 흘리느냐? 누가 이걸 흘렸느냐? 권성동이 흘린 것이죠. 지금 권성동을 짚고 있는 것이죠. 권성동은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식사 모임, 윤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직무대행체제에 윤심이 얹혀 있다. 윤심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을 당 내외에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장제원이 짚은 것입니다. 장제원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 투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우리에 대한 관심, 권력이 나온 것이 아니냐. 권력이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윤심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될 것이다. 권성동, 장제원이 뭐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조금 있다면 그건 모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모든 결정은 윤심에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제원과 권성동의 두 주장 어느 쪽이 옳으냐? 장제원이 옳습니다. 왜 옳은지를 먼저 따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준석의 움직임입니다. 이준석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제 무등산을 올랐고 광주에서 청년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SNS에 전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전국을 돌면서 많이 만날 예정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려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석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자신에 대한 윤리 징계위 이 부분을 승복한다 승복하지 않는다 말도 없이 그냥 전국을 돌면서 소위 자신을 지지하는 2030 청년층 자신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지층 규합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대표, 전직 당대표가 하는 행동은 사과를 먼저 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리를 빚어서 사과를 먼저 하고 법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하겠다. 그리고 다시 당원들과 국민 앞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바로 반발을 하면 됩니다. 바로 자기는 수긍할 수 없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투쟁에 나서면 됩니다. 그러면 죽든 살든 한 가지 결론이 납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승복하지도 않고 경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지금 당연히 당대표직 자진 사퇴 여부 부분도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버티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자진 사퇴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경찰 수사는 어디로 진행이 될지 지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나왔지만 그래도 경찰 수사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이준석에게? 지금 권성동이 원하는 것처럼 직무대행으로 질질 가야 하는 겁니까? 권성동이 말하는 원톱,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통합한 이 권성동 자신이 원톱으로 1개월, 2개월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 리더십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권성동 개인으로서도 그런 원톱으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고 또 14, 5년 동안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해서 서로 협력, 견제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6개월 동안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헌당규 규정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당헌당규 규정에도 당대표가 고리되고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넘으면 60일 이내에 당대표를 뽑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당대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초반에 아주 중요한 집권 여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어정쩡하게 이렇게 원톱이다. 이준석이 저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권성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무대행으로 6개월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제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윤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본뜻을 왜곡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제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거기에 장제원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여러 차례 간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체제는 문제가 있다. 다른 지도 체제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한다. 그런데 권성동이 직무대행으로 이 위기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이걸 지금 권성동이 계속해서 자신이 6개월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준석이 자진 사퇴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다. 경찰 수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가 또 정당이 리더십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준석이 저러고 있으니까 버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있는 것이 정치냐. 그게 집권 여당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과 관계없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적극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제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죠. 그걸 지금 자꾸 갈등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점심 만난다고 합니다. 밥 잘 먹고 헤어지면 되는 일이냐. 사이 좋다.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는 형제다. 영원한 형제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이준석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준석은 저렇게 버티고 있다. 앞으로 이준석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언제까지 비대위 체제를 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줘야 당원들과 국민들이 집권 여당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또 당원들의 뜻이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이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에 찬성을 해준 것은 6개월 동안 직무대행 계속하라.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다시 권성동이 당대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 그래서 동의를 해준 것이 아니죠. 사상 초유의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였고 당대표가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 이 혼란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는 권한대행보다는 조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직무대행으로 일단 가자. 그 다음에 비대위 전당대회를 논의해보자. 이런 것에서 동의를 해줬던 것이죠. 그게 윤심이라고 읽고 동의를 해줬던 것이죠. 또 그게 윤심으로 드러나고 있고 장제원이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성동이 이렇게 이준석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밀고 나간다? 이렇게 소위 뭉개는 것이죠, 이게. 권성동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국민의 힘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성동이 오늘 장제원을 만나서 장제원의 얘기를 듣고 윤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권성동이 이준석이 지금 대응하는 것. 이준석은 지금 저렇게 버티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 6개월 뒤에 복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내년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 수사를 어떻게 넘길 수만 있다면. 그런데 경찰 수사도 넘길 수가 없고 이 문제를 눈을 감고 회피한다라고 해서 회피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 윤심과 당심과 민심은 저는 같이 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 지금 일치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당대회를 어떻게 열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준석이 복귀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느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제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인 건 좋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오늘 만나서 국민 앞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겠다. 큰 가닥을 밝히는 것. 그게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또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국민 앞에 또 국민의힘 당원들 앞에 최소한의 친윤의 핵심이라면 예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두 사람이 해내지 못한다면 두 사람은 앞으로 친윤의 핵심이다라는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